B1 질문. 19.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가볼 테니까 잘 봅시다. 19번. 물론 자세히 뭐 절대값을 가지고 0 이상일 때 0 미만일 때 놓을 수 있지만,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y는 x에 관한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이 씌워진 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를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y는 fx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 있다. fx.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x축을 기준으로, 자, 절대값 씌워진 것은 항상 0 이상의 범위를 가져. 그래서 y값도 0 이상 서로 같으니까, 그래서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를 위쪽으로 접어 올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 올려, 이렇게 만드는 그래프가 얘가 절대값 fx. 너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요렇게만 생각해도 상관없겠네. 자, 그림 그리는 요령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높아심의 설명을 하도록 할게. 만약에 요런 식이 나올 수 있다. y는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6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를 이것도 생각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y는 f에 x에만 절대값 씌워졌다는 요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y는 fx를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없는 걸 먼저 생각해. 자, 그러면 x-1, x-5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fx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 자, 얘가 y는 fx. 자,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너희는 아직 안 나올 거야. 나중에 함수하고 나면은 두 가지 유형이 더 있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즉 x에만 절대값 씌워진 거, 물론 얘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x에만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단계, 1단계. x가 0 이상인 부분을 남긴다.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야. 얘가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라는 것 때문에 반대 문자는 y야. 그래서 y축 대칭. 자, 이 노란색을 y축에 대칭시켜서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서 쭉 올라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래서 요런 모양의 이 두 개의 그래프가 y는 f의 절대값 x 요렇게 나오는 그래프. 심화 문제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물론 기본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너무 기니까 이렇게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 됐니?
지워도 될까요? 자, 지울게. 영상 어차피 촬영돼 있으니까 나중에 필기 못한 거는 그쪽으로 보고 하자. 자, 일단 마지막 우리가 구하는 걸 볼게. 요 식을 딱 보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면서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럼 우리는 저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리고 어떻게 되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x축, y축을 그리고 자, 일단 전체 절대값 씌운 거 x제곱 마이너스 9는 뭐가 되니? 플마 3에서 x축하고 만나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3 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미리 절대값 씌웠으니까 접어 올린 걸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면서 3, 마이너스 3, 여기는 9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 첫 번째 그림 그래프. 얘가 요거다. 자, 중요한 문제 지금 보자. 일단 교점이 3개여야 되는데, 자, 기울기가 1인 걸 가지고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거는 딱 두 종류밖에 그림이 없다. 교점이 3개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접할 때, 셋 이렇게 딱 두 가지. 보라색 부분은 딱 요거 두 개 중에 뭐가 될지 아직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준영아, 여기 y절편 뭐겠니 그러면? 저 식을 딱 봤을 때 k 값이 뭐가 되겠니?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데? 뭘까? 아무도 모르겠니? 당연히 여기가 k야. y절편이니까. 근데 그 k 값이 얼마인지 찾아낼 수가 있다고. 저 직선의 기울기가 뭐니? 1이지. 그럼 여기에 k 값이 뭐가 될까? 3 증가할 때 3 증가해야 되니까 k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요게 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 거야. 기울기.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 자, 중요한 거. 교점 3개 중 2개가 일사분면에 있대. 3개 중 2개가 일사분면에 있는 거는 위에 그래프니 아래 그래프니? 눈만 달리면 할 수 있겠지. 어디 겁니까? 아래 그림이지. 됐네. 그러면 우리는 이 선분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주황색 그래프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러면서 우리는 K가 3이라는 것도 확정을 지어버린 거 아니야. 됐죠? 미지수까지 구해준 거야. 자, 이제부터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요걸 생각해 볼게. 이 노란색으로 된 그래프가 여기 3 맞죠? 3. 주황색으로 된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교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눈에 띄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부분이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없는 거야. 됐죠? 그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x값하고 여기에 있는 이 x값을 찾아야 된다.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림상 표현하면. 자, 하나씩 가볼 테니까 잠깐 여기 보도록 합니다.
필기한 시간 충분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보고 필기하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이 교점을 구하고 싶대. 직선은 x 플러스 3이네, 그지? 이 2차 함수식은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식이지.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넘기면 0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두 개가 나올 건데 당연히 음수가 아니잖아, 그지? 양수니까 얘가 4로 이렇게 결정이 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갈게. 자, 그러면 여기의 값은 어차피 직선은 똑같으니까 x 플러스 3이라고 놓으면 돼. 근데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야. 그러면 얘가 부호 반대로 풀렸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식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이쪽으로 넘기면 되지.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x 플러스 3 하고 x 마이너스 2는 0 했더니 요 값이 2가 나오네 라고 해서 알파 베타는 8이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겠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필기 천천히 영상 잠깐 멈춰 놓을 테니까 이제 적으면서 한 번 더 이해하시고. 시오 22분 맞췄니? 오, 22번 문제를 푸는데 핵심은 뭐였니? 딱 간단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오! 아, 내가 얘기하려다 그대로 얘기하네. 자, 여태까지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관계없이 해서 이렇게 판별식을 한 번만 썼거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어떤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해를 갖기 위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는 해법이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냐면 판별식을 2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래도 출발은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식을 넘긴 걸 생각해 볼까? 일단 첫 번째 단계 몇 x지? 식을 넘겨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된다. 애들 막 볼펜으로 필기하니까 이제 더 무서워졌어. 예전에는 그냥 너희 다 연필로 하니까 상관없었는데. 만나보자. 맞네. 됐지? 자, 그럼 일단 출발을 해볼게. 요거를 생각해 볼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이하 부분에 무슨 말이 있니? 해를 갖기 위한 이런 말이 존재하네, 그치? 그럼 저 이하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는 뜻은 아니야? 해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면 당연히 여기 있는 거네, 그치? 형사가 이건 해가 있는 거니? 그죠? 이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단 하나의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요거도 상관없네 라고 됐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겠죠? 요거를 첫 번째 D1 해설에서도 서술형에서도 D1을 써줘야 돼. D1.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되겠네.
너무 밑에 있으면 뒤에 사람이 안 보니까 식 정리할게.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할게. 아유, 이 P의 K지? 자,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 갈게.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네. 자, 여기 있는 요 붙은 거 보자. 얘는 지금 이렇게 되면서 0 이상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D2. 근데 4분의 D2도 쓸 수 있겠지. 얘가 0 이하. 요거를 두 번째를 써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2로 묶어준 거야. 짝수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면은 짝수 판별 쓰면은 1-2p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9가 0이야. 그러면 4p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8 0이야. 4로 나눠지네.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2가 0이야. 그럼 인수분해하면 p 플러스 3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4 얘가 0이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 이상이고 p 값은 4 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은 마이너스 7. 그래서 1번의 정답이 나온다. 필기하시죠. 다시 보면 알아보겠어? 22번?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다음 시간에 우리 동화 22번 한번 풀어보게 하자. 칠판에다가. 기억나서. 네 책 보고 풀면 돼. 네 책 보고. 중요한 거 표시해놨다 했으니까. 진짜 반드시 시킬 거야. 승리야, 얘기해줘. 조금만 더 정리해서 적지. 뭐, 너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게 왜 내가 그런 거를 계속 강조하냐면, 나중에 풀이 과정이 엄청 길어져. 지금 여기서가 뭐 2학년 때 대수까지도 아니야. 미적분 1부터 풀이가 엄청 길어져. 그래서 글씨를 그렇게 크게 하면 아예 적지를 못해. 풀지를 못해. 됐습니까? 와우, 어렵다. 다 적은 것 같아? 다음 번호? 몇 번 해볼까? 이제는 뭐 자유적으로 얘기해봐. 요 두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먼저 한 거고. 29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할 거야. 일단. 이렇게 하자. 지금 우리 A1, A2를 풀이를 하지 않았어. 순열과 조합이 이제 숙제로 나가야 돼. 아니구나. 자릿소리 부등식을 해오면 되네. 근데 1차 부등식은 어째저째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책에 있었던 스매싱 레벨 3랑 좀 비슷하거든? 근데 2차 부등식이 너무 어렵던데?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생각해오고 다음 시간 테스트도 그걸로 할게. 얘가 한 장 반이거든, 지금? 한 장 반인데 솔직히 이거 생각하는데 한 4시간, 5시간 훨씬 더 걸릴 거라마? 어려울 겁니다. 29번 일단 갈게. 일단 적어놔야지. 나도 까먹으니까.
자릿소리 HI. H랑 I. H가 1차 부등식, I가 2차 부등식. 여기 이제 부등식이 우리 끝난 거거든? 그리고 테스트 시간에, 아, 나는 더 이상 자릿소리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사람은 A1, A2 하고 B1에 다른 문제들 조금 고치고 올라오면 되겠죠? 질문할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돼. 자, 29번 보기 차식 가볼게. 저번에 한번 설명한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x의 제곱이 만약에 3이면 x 값은 풀마 루트 3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x 제곱이 만약에 0이면 x의 값은 0 되면서 중근,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x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저번에 예를 든 거하고 똑같죠? 풀마 i 해서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가지겠대. 맞죠? 자, 그런데 모든 근이 실수라고만 얘기가 나오면 여기가 실수를 가지는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얘처럼 플러스가 되거나 얘처럼 0이 되면 된다. x제곱 값이. 요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풀이를 가볼게. x의 제곱을 t라고 이렇게 놓겠대. 자,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됐네. 그러면 요때 요 t 값을, 즉 x의 제곱 값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넣을게. 상관없죠? 자, 그랬을 때 요거도 풀이 보고 필기할 시간을 줄게. 그럼 얘도 0이어도 되고 플러스여도 되고 얘도 0이어도 되고 플러스여도 상관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했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판별식만 하는 거고, 근의 부호까지 결정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해줘야 된다. 이해되겠죠?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 했던 거 시험 범위. 자,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 알파 베타가 같을 수 있니? 굉장히 큰 거야 이거. 같아도 되면 는이 들어가는 거고, 서로 다른 두 개가 돼야 되면은 는이 안 붙는 거야. 시우 뭐겠니? 네가 질문했으니까.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그지? 그럼 같을 수도 있으니까 얘가 0 이상. 자, 그럼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플러스 5 얘가 0 이상.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14 이하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까지 결정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줘야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물론 플러스 플러스에서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0, 0 돼서 0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분의 합을 하니까 3, 얘가 0 이상 항상 성립하니까 K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K는 모든 실수. 서술형에 이거 안 적으면 안 돼.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적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도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 K-5가 0 이상. 그러면 여기서 K 값은 5 이상.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세 개의 공통으로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 범위. 그래서 5 이상 K 값은 14 이하. 이렇게 되면서 개수를 찾아낼 수 있다. 됐죠? 필기합시다. 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6이네. 계속 짝수만 생각했다. 어? 10개 아니야? 맞죠? 천천히 적어, 천천히 적어. 시간 충분해. 일단 다 끝난 건 아니지만